안녕하십니까, 코인베베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려 하느냐. 제가 그전부터 한은의 CBDC 모의 실험 사업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CBDC 유통에 굉장히 큰 주축이 돼가지고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카카오가 제일 큰 수혜를 받게 될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즘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CBDC가 나오게 되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기업이 어디냐라면서 막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분석하시는 분들 되게 많던데, 전 그거 다 집어치우고 제일 큰 수혜를 받는 거는 분명히 카카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원래 없어야 된다는 거죠. 뭐 근데 뭐 사람들 생각은 다 나눠지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먼저 드리고 싶느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옛날도 아니죠, 한 몇 달 전에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여기 보세요. 어, 이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제안 요청서를 공개했는데, 이 제안 요청서 관련 자문을 삼성 SDS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서 업계에서는 CBDC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삼성 SDS가 유력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데,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삼성 SDS가 절대 이거 사업 진행을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뿌려야 되는 CBDC를 삼성이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하느냐는 거죠. 삼성이 절대 이거 못한다고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뭐 그때 또 어떤 분은 LG, 그리고 삼성과 LG가 같이 뭐 이거 유통을 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삼성이랑 LG가 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랑 네이버가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 두 기업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건덕지는 없어요. 그냥 카카오랑 네이버를 돕는 역할로서 참여하는 거는 뭐 가능할 수 있겠더라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언론에서 나온 거를 그대로 믿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삼성 SDS가 유력하다 뭐 이러는데 말이 안 되죠. 네, 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끝에 와서는 이제 우선 선정이 된 사업자들이 어떻습니까?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SK였죠. 뭐 SK에 관해가지고는 제가 한 번도 립을 안 했기 때문에 아실 수 있는 건, 저도 SK가 우선 선정이 될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 그거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결국 카카오랑 네이버가 들어오게 됐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뭐 이후에 파일럿 테스트 기간에 그라운드X가 갑자기 나가리가 됐다. 그래서 그라운드X 망했다, 클레이튼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고요. 왜? 결국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뿌릴 때는 카카오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파일럿 테스트에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뭐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거는 맞겠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파일럿 테스트에 분명히 카카오, 네이버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사용화에서 카카오가 여기 안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네, 그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이달 중에 이들 업체에 대한 기술 능력 평가와 입찰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다음 달부터 바로 시스템 구현에 돌입한다. 그래서 세계 업체는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IT, 핀테크, 블록체인 분야 업체들과 협력체를 구성해 제안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허가하지 않아서 주사업자 아래 하도급 업체로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협력체를 구성했다. 그래서 뭐 라인 플러스 진영에는 네이버 금융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과 대형 IT 시스템 업체 LG CNS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인 플러스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CBDC 금융 플랫폼을 제공하고 LG CNS가 IT 시스템 개발 통합 작업을 맡는 구조가 될 것이다. 뭐 그리고 뭐 SK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라운드 X를 우린 봐야겠죠. 그라운드 X에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라운드 X는 이번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보유하고 있다. CBDC 사업에는 클레이튼 기반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할 예정이다. 그라운드X는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업체 컨센시스와 협력해 CBDC 사업의 최적화에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선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카카오와 삼성이 굉장히 큰 어떤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카카오와 삼성, 솔직히 말씀드리면 LG랑 SK까지도 카카오랑 유착이 있어요. 클레이튼 내부에서 거버넌스 카운슬 다 보셨잖아요. 거기에 SK랑 LG의 계열사가 들어있죠. 그리고 삼성은 클레이튼 폰도 출시하고 클레이튼을 본인이 계속 푸시하는 거를 제가 몇 번이나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뭐 네이버가 나가리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이버는 분명히 들어오게 될 겁니다. 제가 근데 계속 어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좀 약간 사투리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약간 흥분을 해서 그런가?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뉴스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셔야 될 거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보셔야 되냐? 실제적인 그런 방향성을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죠. CBDC는 어차피 모든 전 세계가 가져가야 될 부분이니까 거기에 있어서 실제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 실제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언론을 통해서 받는다면은 그거는 괜찮은 걸 수 있겠죠. 근데 되도 않는 소리 하면은 그거는 무시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특히 이런 거 삼성 유력 이런 거는 배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받아들이실 때. 언론에서 누가 이거 탓을 하나요? 얘네가 삼성 유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LG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 둘이서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다 한들 끝에 가서 아니게 됐다고 나온다 한들 누가 이런 파이낸셜 뉴스에다가 뭐 소송 걸고 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사를 그렇게 낼 뿐이란 거죠. 요즘에 클레이튼 그러니까 그라운드 X 측에 세무조사 관련된 뉴스가 또 나오나요? 안 나오고 있죠. 왜 그럴까요? 세무조사가 얼마나 길어지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걸까요? 근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게 된 것들은 파악하는데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미 나올 거 다 나왔을 텐데 말 안 하는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라운드 X 세무조사 그거 퍼드 뉴스 나오고 나서 이틀 뒤에 바이낸스 상장했어요. 지금 그러고 나서 다시 뭐 가게 내려와서 뭐 할 말 없긴 합니다. 근데 한번 보자는 거죠. 퍼드 왜 내는 걸까요? 여러분들께 언론으로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CBDC 설계 시 국가 간 상호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 무슨 얘기냐? 자, CBDC를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 원화 CBDC를 예를 들면 미국에서 쓸 때 원화 그 자체로 쓸 수 있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CBDC가 국경을 넘어서 바로 사용되는 것보다 관할권에서 사용되는 CBDC와 상호 호환되는 구조가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BIS는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상호 운영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공통의 표준을 만들고 국제 지불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CBDC 간 상호 운영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BIS는 중앙은행들을 통제하는 민간기관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정말 이 시대의 왕 같은 존재라는 거죠. 누군가가 보고를 하지만 자기는 누군가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뭐 임기가 없다는 거죠. BIS는 영원히 중앙은행들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남겠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 시대의 왕 같은 그런 기관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번 BIS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말이 많은 기관입니다. 국제결제은행 상당히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기관이에요. 어찌 보면
미국 정부만큼의 정부보다도 훨씬 더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BIS. 한번 찾아보세요. 뭐 궁금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긴 하겠죠. 자, 여기 중국 CBDC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양강 구도를 깰까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요즘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로이터 통신은 중국 상해에서 이루어진 디지털 위안화 파일럿 기간 중에 중국의 국영은행 6곳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을 통하지 않고 디지털 위안화로만 거래를 하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지갑 다운로드를 설득을 했다라고 전했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를 들면서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파일럿이 갈수록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의 지배력을 위협하는 양상을 띈다고 평가를 했다.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은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 경쟁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파일럿에 참여한 은행들 사이에서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두 기업의 양강 구도를 깨고자 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자리 잡았다라는데, 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편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말은 이렇게 다 할 수 있겠지만은 CBDC 중국에서 유통을 시킬 때 알리페이랑 위챗페이를 하지 않는다면, 그 유통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그렇게 원하는 만큼 진척을 가지고 진행시킬 수 없다는 거를 이들도 알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나중에는 연동을 시켜서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온라인 결제 시장의 98%가 지금 알리페이랑 위챗페이에 연관이 돼 있어요. 중국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거 뭐 조금의 파이는 가져올 수 있겠지만 이거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없고, 이거 자체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랑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지만 도합하여 중국 내 온라인 결제 시장의 94%를 점유하고 있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대체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요, 그쵸? 그래서 근데 여기선 또 94%라네요. 어디선 98%라고. 근데 여기서 또 보여드릴게. 알리페이, 위챗페이 디지털 위안으로 백업해야 중국 중앙은행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자, 중국 중앙은행 관계자가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디지털 위안이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백업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26일 차우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뭐 이런 것까지 읽어드릴 필요는 없고, 최근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정한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런 시스템에 대한 백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나서서 CBDC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가 디지털 위안화 유통에 있어서 너무 큰 거를 차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어땠느냐? 중국 CBDC, 위챗페이, 알리페이 주요 결제 네트워크를 호환하게 될 것이다. 실생활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는데, 자,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 통화 연구소장 무 장추는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의 주요 모바일 결제 지갑과 CBDC가 공존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CBDC가 위챗페이나 알리페이와 경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에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걸까요? 저는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편하게 쓰는 것을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들 또한도 조금의 파일을 가져갈 수 있을지언정 이 두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제외시켜 놓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카카오페이나 뭐 네이버 그 라인페이 뭐 이런 것들을 배제시킬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중국은 CBDC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 뭐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2020년도 10월에. 그래서 자 보세요.
2020년 4월에 뭐라느냐, 현금 없는 사회에 익숙한 중국, 코로나로 디지털 위안화 앞당긴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페이의 주도권 가지고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사업을 공식화하고 일반 소매점을 대상으로 테스트에 들어갔다. 쭉 가시면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의 송도와 비슷한 미래형 자족 도시의 수저우시도 공무원들에게 교통비 등을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을 할 계획이다. 4대 국유은행 중 하나인 농업은행 역시 디지털 화폐를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시험 중이다. 자, 여기 보시죠. 중국 알리페이 시장 점유율 하는데, 알리페이 이만큼, 위챗페이 이만큼. 이게 2019년 3분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디지털 화폐 전략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 자율 경쟁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 민간 기업 자율 경쟁이고, 중국은 인민은행 관리 전략인데, 자, 여기 보시면 알리페이, 그리고 마이뱅크, 그리고 텅신 같은 경우에는 위챗페이, 그리고 위뱅크, 뭐 샤오미는 미뱅크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화폐는 암호화폐들과 달리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해 현금과 똑같다. 그러니까 법화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중은행이 민간은행에 현금을 예치하면 이에 상환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유통한다. 이렇게 되면 총 통화량이 변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위조 지폐가 성행하다 보니 상점에서는 현금보다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나 텅신의 위챗페이를 선호한다. 거린도 QR코드로 구걸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모바일 페이는 중국인들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모바일 결제가 안착했음에도 중국 정부가 굳이 디지털 화폐를 추가 보급하려는 이유 뭘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디지털 화폐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간 지불 장벽을 무너뜨리는 효과가 있다. 소비자가 알리페이로 계산하고 싶지만 찾아간 가게가 위챗페이만 지원한다면 그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는 종이돈과 똑같기 때문에 어느 앱을 써도 결제가 가능하다. 시중은행 앱으로도 지불할 수 있다. 두 모바일 업체가 장악한 결제 주도권을 그 기존 금융권이 어느 정도 되찾아갈 수 있다는 계산.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파이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페이가 편리하긴 하지만 진짜 돈을 대체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쭉쭉쭉 가다가 제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뭐냐, 여기 보세요. 중국은 CBDC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해서 공식화한 후 1대1로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CBDC 유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최종 목표가 원유 등 주요 원자재 수입에 디지털 위안화를 쓰도록 해 기축 통화국의 지위를 얻으려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 등을 내세워 디지털 위안화 세계화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미국도 달러의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협 상황을 지켜만 볼리 만무하다. 페이스북과 애플, 아마존 등을 통해 화폐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니까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써서 디지털 위안화를 유통을 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중국 내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차피 CBDC를 상호 호환 가능하게 하잖아요. 그럼 각 국가 간에 쓰는 지갑들이 달라질 수는 있더라도 제가 그냥 뭐 저만의 생각일 수 있겠지만 각 국가 간에 쓰는 지갑들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국가 내에서 상용화하기 위해서 CBDC를 상용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들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일단 자국의 통화를 CBDC로 전환시키고 해외의 어떤 다른 화폐들이랑 뭐 상호 호환을 해가지고 쓰게 된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되는 것이지 달리 생각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구글페이, 아마존페이,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리브라 출범하고 추진한다는데 리브라가 아니라 이제 DM이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와 함께 애플 카드를 출시했다 뭐 이런 식인데, 결국 민간 기업이 여기 참여하게 된 건 당연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제가 사실 유일하게 크게 추천드린 게 카카오의 클레이튼이랑 네이버의 링크코인이었어요. 왜 계속 그것만 얘기를 드릴까요? 거기에 대해서만 립을 하면서 갈까요? 뭐 다른 것들도 뭐 얘기를 하긴 했죠. 뭐 예를 들면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디센트럴랜드나 뭐 이더리움 자체나 뭐 비트코인도 얘기를 했고 뭐 얘기를 다 했었지만, 제일 크게 추천드리는 거는 링크코인과 클레이튼이었거든요. 다 이런 계산이 있었던 거죠. 저도 분명히 CBDC 유통이 되면은 그 두 기업이 전면에 나서서 그걸 이끌어 갈 텐데 당연히 수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두 블록체인 지갑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그 지갑 내에서 담겨 있는 그 CBDC가 자기들 블록체인 안으로 담겨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유통되는 CBDC 안에서 흐름을 만들어 나갈 거라고 얘기를 들었던 거거든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신분 그리고 자격증을 담는 카카오톡 지갑을 출시한다라고 20년 12월에 이렇게 기사가 났었죠. 그래서 나오게 될 것이다 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더 이상 얘기 드릴 거 없죠. 근데 손안의 지갑으로 거듭난 카카오톡 지갑 이용자 1,000만 명 돌파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카카오 지갑의 그 위상이 사실상 중국의 어떤 이런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 맞먹는다는 거죠. 뭐 크게 점유하고 있으니까 알리페이에 맞먹겠죠. 좀 재밌는 거는 카카오페이 자체의 지분율도 엔트그룹이 많이 들고 있죠. 엔트파이낸셜. 그런 것도 눈여겨볼 만한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이러고 있는 걸까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좀 더 해드리려고 하느냐. 여기 보면 카카오 인증서, 그리고 QR 기반 전자출입 명부, 그러니까 QR 코드 체크인 서비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 자격증 495종, 그리고 멜론 VIP 등급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클레이튼 기반의 NFT 토큰이니까 이제 뭐 따로 말씀드릴 거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카카오는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 기업 등 카카오 인증 서비스의 파트너를 확대할 방침이다. 카카오 TV 동영상 라이브 입장,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입장,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등 뭐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과 자격증명 서비스를 연동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보안이 적용된 환경에서 자격증명을 활용하는 기능성도 연내 외부 파트너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자, 어떻게 될까요? 카카오 워크에 대해서 정부가 엄청난 지원을 해가면서 카카오 워크를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왜 그랬던 걸까요? 클레이튼은 국책 사업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클레이튼 기반 지갑을 벌써 1,0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클레이튼 기반 이용자가 1,000만 명 이상인 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왜 할까요? 1,000만 명이나 클레이튼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클레이튼 가격은 지금 이렇게 막 발발 기고 있지 않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죠? 어제보다 낮아졌죠. 계속 내려가고. 그러니까 말이 많아진다는 거죠. 점점 투자를 지금 벌써 지금 빨리 투자를 하신 분들은 무섭겠죠, 당연히. 왜냐면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것 같으니까.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으니까 무서우실 수 있겠지만 기다리세요. 진짜로 인내하시고, 이거 어차피 카카오가 움직이면 우리 다 끝이에요. 우리 추매를 할 생각도 못한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1,000원 언저리니까 추매를 뭐 그냥
쉽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 3,000원 가고 4,000원 가면은 여러분들 추매 그렇게 막 쉽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만약에 5,000원을 간다. 지금 1,000원에서 5,000원을 갔는데 여기서 추매를 하래요. 왜? 10,000원까지 올라갈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추매를 하실 분들이 지금 계시냐는 거죠. 지금 1,000원인데 지금 여기서는 더 사실 수도 있고 뭐 더 내려갔을 때 사실 수도 있겠지만 5,000원대 더 사실 분들 지금 계신가요? 아마 지금 그런 얘기하면은 기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낮아진다 너무 무서워만 하지 마시고 조금 인내를 하시는 게 전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왔지만 지금 홀딩을 하는 와중에 어, 가격이 지금 단기적인 퍼드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갔을 때 추매를 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 이거 홀딩하는 물량 팔고 밑에서 잡겠다라고 하시면은 진짜 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홀딩 해놓고 가격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깊게 내려간다 하면 V자 반등으로 어차피 올라올 거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본인이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 추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데 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전 추천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기가 좀 힘들다 싶으시면은 조금은 제 영상 중에서 좀 많은 얘기를 이미 다 해놨거든요. 사실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서 몇몇 부분 말고는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도 조금은 집중을 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이제 좀 마음에 그렇게 요동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저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정말 저희가 한번 성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같은 개미들이 한 번이라도 정말 크게 한번 먹어보시는 게 소원 아니시냐는 거죠. 소원이라는 거죠. 저 또한도 그래요.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욕심이 있는 인간이고 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왜 계속 공유를 하냐면요. 어차피 제가 가져갈 수 있는 분량도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제가 어차피 뭐 얼마나 벌어봤자 제가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저는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큰 그림 속에서 그런 로드맵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개미가 몇 명 더 타고 이런 걸로 뭐 이게 가격이 안 오를 거라 예상을 하신다는 거는 상당히 우스운 소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친다면은 지금 가상자산들이 왜 다 올라가겠어요. 그때 옛날에도 존버하겠다고 버팅기던 사람들 그렇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 일정 부분만 털어내고 다 올릴 거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중요한 내용들을 공유한다 해서 저를 막 미워하지 마시고 차라리 같이 공유 받으시고 그냥 같이 성투하시는 길로 가세요. 여러분들이 뭐 안 입고 하시는 게 전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특히 욕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은 제 영상에 와서 꼭 태클을 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찬티 일색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찬티 일색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내시고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네, 끝으로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베베였습니다.